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순찰차의 창밖으로 온갖 종류의 빛이 흘러간다. 길 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우울한 듯 등을 구부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발걸음만큼은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는 듯 바빠 보인다. 바쁜 듯이 각자 어둠 속으로 사라져간다. 신지는 어둠 속으로 사라질 수 있는 그들이 부러웠다. 낯익은 광경이 아주 귀중한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달이 밝구나. 신지가 한마디 툭 던졌다. 하지만 옆에 있는 형사는 알아듣지 못한 듯 신지 쪽으로 잠깐 고개를 돌렸을 뿐 다시 앞을 보았다. 그날 밤도 달이 밝았다. 신지는 딱 1년 전에 그 일을 떠올렸다. 작년 이맘때는 올해와 달리 몹시 추웠다. 침대에 누운 뒤에도 금세 잠들지 못할 정도였다. 커튼 틈새로 새어드는 달빛을 바라보면서 신지는 몸을 웅크린 채 차가운 발끝을 비벼대고 있었다. 레이코가 들어온 걸 알아차린 것은 그녀가 방문을 닫았을 때였다.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이미 머리맡에 와 있었다. 레이코는 신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눈앞으로 바싹 얼굴을 들이대더니 야릇한 눈길로 속삭였다. 뭐라고 속삭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 단지 뜨거운 숨결이 뺨에 와닿던 감촉만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 속에 남아있다. 그녀는 손을 이불 속으로 넣었다. 그리고 거침없이 아무런 망설임도 없이 신지의 사타구니로 손을 뻗어왔다. 신지가 보인 반응에 레이코는 만족한 듯 했다.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을 수 없다는 듯 키득거렸다. 아니, 되게 고맙고. 범인 없는 살인의 밤. 단편이라서 짤막짤막한 이야기라서 이거는 범인 없는 살인의 밤에서 어둠 속의 두 사람. 이불 속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육체였다. 찾았어. 이 엄마랑 아들이랑 진짜 그 죽은 애가 얘가 아빠인가 봐. 그 신지. 엄마가 먼저 얘 방에 들어와가지고 얘를 만졌대. 이불 속으로 그녀가 들어왔다. 차갑지만 부드러운 육체였다. 두 사람의 무게로 침대가 삐걱거리던 소리가 귓가에 남았다. 그에게는 첫 경험이었다. 눈앞이 아찔하지도 않았고 꿈을 꾸는 것 같지도 않았다. 그것은 폭풍이었다. 사타구니가 욱신거리며 떨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는 모든 것이 끝나 있었다. 레이코도 침대에서 내려가 있었다. 비밀이야? 그렇게 말하고 레이코는 방에서 나갔다. 얼빠진 눈으로 신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것은 계약이었다. 신지는 그 일을 회상하면서 생각했다. 그 무렵 신지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기 맘대로 데려온 새어머니가 까닭없이 싫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반항했고 결코 어머니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그런 아들을 새어머니는 유혹했다. 한번 관계를 맺어두면 반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성인 여자의 작전은 고스란히 성공했다. 그는 새어머니에게 동경심과 흡사한 감정을 품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고 1년이 지났다. 신지는 그날 이후 레이코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레이코가 임신한 탓도 있지만 신지를 교묘하게 따돌리는 느낌이었다. 그것이 바로 그녀의 실수에 걸려들었다는 증거였다. 신지가 레이코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된 것은 얄궂은 우연이었다. 아버지가 출장을 간 어느 날 밤
신지는 레이코의 침실로 향했다. 그런데 방문 앞에 이르자 안에서 소리가 새어나왔다. 문을 살짝 열고 신지는 그 장면을 보았다. 그녀의 부정을 알게 된 것으로 신지는 그녀의 마성을 알게 되었다. 어떻게든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한 번 더 그녀의 하얀 살갗에 안기고 싶었다. 딱 한 번만 더. 그럴 수만 있다면 더 이상 현혹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날 밤이 찾아왔다. 그날 아버지는 출장을 떠나 집에 들어오지 않을 예정이었다. 신지는 창문을 통해 레이코의 방을 살피고 있었다. 오늘 밤에도 그 남자가 올까? 만일 오지 않는다면 그가 레이코의 침실로 갈 작정이었다. 그 남자는 늘 새벽 2시경에 나타난다. 도시 정각의 남자는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을 넘어서 민첩한 동작으로 정원을 가로질렀다. 유리문이 잠겨있지 않은 듯 배달은 어려움 없이 실내로 잔입했다. 신지는 혀를 쳤다. 남자가 나카니시라는 건 알고 있었다. 냉정하고 계산적일 것 같은 남자다. 그의 얇은 입술이 눈에 선했다. 오늘도 안 되겠다고 생각하며 커튼을 치려던 손을 멈칫했다. 나카니시가 다시 밖으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유리문을 닫더니 들어온 경로를 거슬러서 담 너머로 사라졌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다. 뜻밖의 기회라는 생각에 망설이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 침실로 곧장 갈 수도 있었지만 신지는 그러지 않았다. 나카니 씨처럼 정원을 거쳐 들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레이코의 불륜 생각을 알고 있다는 것을 내보임으로써 심리적으로 우월한 입장에 설 생각이었다. 주방 뒷문을 통해 정원으로 나간 신지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아니다 다를까. 유리문은 조용히 열렸다. 엉금엉금 기댄 자세로 앞으로 나아갔다. 아기 침대에서 아기는 고른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코디언 도어 넘어가 부부의 침실이다. 신지는 거기에 손을 내려다가 전기 충격을 받은 사람처럼 몸이 굳었다. 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들린 것이다. 아버지가 돌아왔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이니 나카니시도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나도 돌아가야 한다. 신지는 살금살금 발소리를 죽여 되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침대 속의 아기가 조그만 소리를 냈다. 치! 하필이면 이럴 때. 신지는 짜증스럽다는 듯이 아기 침대를 들여다보았다. 갓난아기가 눈을 뜨고 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신지는 흠칫 멈춰섰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 이 아이를 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았다. 역시 형제군. 신지를 꼭 닮았네. 라고. 그런데 이렇게 보니 닮은 데는 아버지 쪽이 아니라 신지가 친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부분이었다. 어둠 속에서 신지와 아기는 한동안 서로를 마주보았다. 신지는 자신의 미래와 이 갓난아기의 미래를 한순간에 보고 만 것 같았다. 나는 평생 이 아이에게서 헤어날 수 없다. 비록 예측할 수 없는 미래지만 그것만큼은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아기는 인형 같은 작은 손으로 발목을 잡고서 바동거리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신지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을 만한 일이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갓난아기가 웃었다. 아기가 신지를 보고 웃었다. 눈앞에 있는 소년을 보고 마음을 놓은 듯 웃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 얼굴은 신지를 막다른 곳으로 몰아넣었다. 신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커다란 것이 무너졌다. 슬로모션을 보는 것처럼 소리도 없는 느릿느릿한 파괴였다. 신지는 자신의 사리를 확인하면서 차갑게 식어버린 손을
가난하게 목으로 가져갔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신지의 뇌를 자극했다. 놀랍게도 그의 손 안에서도 갓난아기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끝. 작은 생명은 마지막으로 그런 소리를 냈다. 신지는 손을 떼고 냉정한 눈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외부 침입자의 소행으로 보이게 하는 거다. 신지가 생각한 것은 그것뿐이었다. 소리를 내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구의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이 닿았다고 생각하는 곳은 남김없이 헝겊으로 닦았다. 그러고 나서 그의 방으로 돌아왔지만 결국 아침까지 잠들지 못했다. 레이코의 비명이 멀리서 들린 것을 계기로 방에서 나가기까지 수십 시간이나 기다린 것 같았다. 경찰은 신지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달려온 나가이 히로미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신지의 눈이 충혈된 의미를 생각하려 하지 않았다. 순찰차 안에서 신지는 어느새 잠이 들었다. 그로서는 오랜만에 맛보는 숙면이었다. 형사는 한쪽으로 툭 떨어진 신지의 손을 다시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그 손이 아들과 남동생을 동시에 죽인 손이라는 것까지는 형사도 알지 못했다. 끝! 다니엘에게 고맙고! 끝났어. 그렇게 재미없지? 재밌었어? 그랬어? 자꾸 누나라고 할래? 다음부터 네 나이를 얘기하지 마. 누나라고 할 거면 누가 네 나이를 물어봐도 네 나이를 얘기하지 마. 너 아까 지 몇 살로 얘기하면서 지 늙은이라고 그러고 그럼 난 뭐야? 네가 늙은이면 죽여버릴까 보다. 그래, 누나라고 부를 거면 네 나이를 누가 민욱이 몇 살? 이래도 밝히지 마. 비밀이에요. 알았지? 안녕. 난 이제 그만 지우고 잘게. 너네도 모두 잘 자렴. 잘 장.